네, 우리 또 박현주 재단과 함께 네.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한 경제교육 그리고 적립식 펀드 지원 같은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덕에 저희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매우 저희가 전달해드린 거니까 네. 보고 드렸습니다. 네, 자, 박지영 차장 모셔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저도 재작년부터 한 구자씩 하고 있습니다. 뭘 해요? 아름다운 재단. 아, 진짜요? 20살.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네. 동참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박지영 차장님이 참 뭐 이렇게 겉으로는 좀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겉으로는 이렇게 막 그냥 농담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이미지여도 참 속이 깊은 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또 하세요. 아니 두 분은 왜 저만 보면 그러세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일부러. 아, 그런 거야? 네. 딴 데는 다 이사되던데. 아이, 근데 아니. 이사 되면 일 열심히 안 해요. 차장 정도가 일 열심히 하니까 저는 열심히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회사 일은 사실은 차장이 다 해. 다 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원 뭘 알아요. 아유, 모르죠. 이제 막 대리부터 갖고 이제 막 뭘 의진이 있지. 근데 일머리가 없거든. 그렇죠. 차장쯤 돼야 딱 열심히. 모든 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퇴직할 때까지 차장할 거죠?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자, 뉴스 봅시다. 네, 뉴스? 분위기 좋습니다. 뉴스 전이 미국 증시는 시황. 네, 네, 굉장히 미국 저 마감부터 한번 좀 보면서 네 한번 할까요? 보겠습니다. 네. 저희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가 1.57% 올랐고요, 나스닥이 2.43% 급등을 했습니다. S&P 500도 1.96% 올랐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는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네. 연율로 1.1%가 나왔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 그래도 2022년부터 2.5% 정도 성장을 하다가 1분기에 이게 1.1%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 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거든요. 4분기에 2.6 나오다가 1.1이면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네. 일단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네. 1분기에 개인 소비 지출이 3.7% 증가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좋게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가 1월 달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예요? GDP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에요? 네. 전분기 대비 성장률. 2021년 8월 26일 요건 이제 예전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게 가장 높을 때가 저 때였고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막대기가 가장 낮은 거. 네네. 저게 1.1% 연율로 1.1%.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일단은 불안한 게 1월 달에 소매 판매가 3%에서 엄청 좋았는데 2월 달, 3월 달부터는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서 2분기에도 좀 안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어제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유는 기술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 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13.9%가 올랐습니다. 거의 14% 어제 미국장에서. 일단은 매출이 4개 분기 만에 증가세를 보였고요.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향후 네. 전망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가 좋으니까 메타가 그 광고나 이런 거 수입이 많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이라든지 핀터레스트 이런 쪽도 동시에 상승을 했거든요. 기술주가 좋으면서 그쪽에 빅테크주들이 급등을 했고 인텔이랑 아마존이 시간외에서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패턴이 되게 우리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이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장이 급락했을 때도 월요일이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좋으면서 시간외로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은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출발을 했어요. 최근에 다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어제도 그러니까 그저께 메타가 실적 발표 좋게 하면서 우리 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고 오늘 시장에도 지금 시간외로 인텔이 8% 정도 아마존이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간외로 장중에도 올랐습니다. 본장에도 올랐고 시간에서도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인텔도 안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마존부터 보면 아마존은 이제 매출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오르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마존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서버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서버
1등은 아마존 아닙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네. 그게 실적이 좋으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당연하다 치고, 근데 인텔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삼성전자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인텔은 적자가 났습니다. 28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안 좋은 이유는 PC 출하량이 많이 감소했죠. 29%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PC가 잘 안 팔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다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때 많이 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매년 바꾸는 건 아니니까 PC 출하량을 좀 줄어들게 했고,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도 39%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메모리 쪽이거든요. 메모리 쪽도 39% 감소했다. 이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단 겔싱어 CEO가 2025년까지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자른다는 얘기네. 그렇죠. 뭐 인건비나 다 절감을 하겠죠. 그리고 재고 조정이 크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분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재고가 소진됐고 2분기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재고 사이클이라든지 이 공급 사이클의 저점을 한 2분기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부터는 조금 뭐 수요가 회복된다든지 회복될 거야,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건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반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존도 지금 서버 매출이 좋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AI 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서버를 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뭐 몇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버 쪽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추측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기업들의 실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요. 미국 증시는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으로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뭐 체크해봐야 될 게 또 있습니까? 뭐 지표 같은 것들은 어제 미국채 10년물이 2% 급등했거든요. 네. CPP가 올랐습니다. 3.5%가 올랐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FOMC를 앞두고 있고 이번 주에는 PC 가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긴 한데 약간 찝찝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은행 쪽의 리스크. 은행 쪽의 리스크. 퍼스트 리퍼블릭 뭐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3일 전에 50% 급락했고 이틀 전에 30% 또 빠졌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올리겠네. 그런데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채 10년물은 2%, 10bp가 올라서 3.5%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강보합이었는데 요새 달러는 계속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원화도 같이 약세입니다. 보통은 좀 반대로 가거든요. 상대 통화니까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강세여야 되는데 우리 통화는 굉장히 약세고, 그거는 뭐 최근에 뭐 유럽 물가와도 연관이 조금 있고 우리나라 수출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업적인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그러니까 뭐 조선업체가 달러가 필요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이런 거 말고 투기적인 포지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달러 하락 쪽에 배팅을 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원화가 계속 약세잖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통화들의 특징을 보면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다 긴축을 멈췄습니다. 그나저나 아마존이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으로 지금 다시 전환됐어요. 네, 됐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준비할 때는 지금 올랐었는데 시간에는 또 등락이 있으니까 뭔가 또 실적 발표하면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나 봐요. 뭐 그거는 제가 뭐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오늘 저녁에 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위안화도
뭐 사실 지준율은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는 계속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2번 연속 동결을 했고 일본도 사실 새 신임 총재 와서 YCC 뭐 좀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예. 달러 약세 달러가 뭐 오늘 소폭 올랐지만 이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 약세가 되면 오늘 수급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시죠? 저요? 네. 저는 이제 채팅창을 늘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무슨 얘기 나오나 네.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네. 아시아권에서는 휴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주에 네. 5월 초 뭐죠? 5월 1일은 뭐 사실 뭐 노동절인 경우가 좀 노동절이죠. 있고. 네. 노동절 안 쉬십니까? 우리요? 네. 쉰다는 쉬시죠? 쉰다는 표현은 저는 이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 투쟁하러 가시나요? 이제 기리는 거죠. 과거 네. 그 지금 이제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개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이.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셨던 분들을 좀 기리는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리시죠. 네. 중국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쉬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쉬어요 왜 거기? 이렇게- 노동절 연휴. 거기는 네. 연휴를 세게 3일 쉬어요? 되게 오래 쉽니다. 그래서 네. 일본은 더 많이 쉬는데요. 일본 며칠 쉬는데? 일본은 3일부터 그건 일본은 노동절이라고 쉬는 건 아니지. 네, 노동절이 아니고요. 네. 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4일은 녹색의 날. 그다음에 일본 3일은 재헌절. 일본 네. 그리고 3, 4, 5를 계속 쉬어요. 네. 슈퍼위크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그럼 3, 4, 5, 6, 7까지 쭉 가네 그냥. 네, 그죠? 사실 이번 다음 주에 음.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관광객들 좀 몰려온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을 아직 풀어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관광객들 들어오는 거를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인 관광객도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다음 주엔 더 많이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내수 소비 이런 쪽과 관련돼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경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가 대망의 FOMC가 있죠. 5월 4일 날 FOMC가 있습니다. 지금 25bp 인상할 가능성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25bp 올리고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우려들이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25 마지막이 아니고 6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지금 한 30%까지 올라왔거든요. 한번 전혀 더. 없다가. 한 번 더 한다고요? 네. 그건 이제 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5월 4일 저녁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왜 문제냐면 미국은 25bp 올리는데 네. 유럽은 아직까지 물가가 10%대여서 50bp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보셔야 되고요. 5월 5일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은 3.6%, 전월에 3.5%였는데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규 취업자는 18만, 3월 달에 23만이었는데 요거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고용이 그래도 뭐 계속 좀 좋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주요국들 PMI가 다 발표됩니다. 네. 4월 30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 PMI, 5월 1일은 미국 ISM 제조업 PMI, 5월 4일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되고요. 5월 1일은 쉬는 날이지만 한국의 4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니까 이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있나요? 네네네. 갈까요? 데이터 다음 주가 하여튼 뭐 여러 중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나오네요. 네. 쉬는 날도 많고. 쉬는 날도 많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략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 약간 뭔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면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잘 나왔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두산바켓,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쪽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나온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첨보 이런 쪽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공통점은 중국에 투자하느냐 미국에 투자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IRA 보조금 뭐 이거 빼고서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보조금이 더하기 되면서 플러스 되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바켓이라든지 이런 기계 업종들도 미국에서 판매가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실적이 잘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안 나온 이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도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의 반도체가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이제 소비재 쪽 이쪽도 중국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 중에도 실적이 뭐 안 나온 대표적인 기업을 따지자면 참보가 안 나왔는데 네. 이게 중국에서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소재 업체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6개월, 9개월 뒤를 보면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주가 흐름이 좋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어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좋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쪽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작년에 전 세계 판매량 960만 대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네요. 근데 전기차를 못 만들잖아요.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뭐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현대가 따라잡아야죠. 예. 잡아야죠. 또 잡아야죠. 욕심이 굉장히 또. 아이, 토요타 정도는 잡아야죠. 아유, 알겠습니다. 2026년인가요? 세계 1위 자동차 브랜드로 뭐 어제 방송 봤나 봐요. 간다고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에 저녁 돌아옵니다.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